보시면요. 지금 너네들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바로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이라는 건데, 꼬맹아 위를 봐봐. 위 봐. 라고 할 때 거기가 위라는 건 누가 가르쳐 줄 거라고? 선생님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거기가 위라는 걸 가르쳐 준 건 중력입니다. 중력입니다. 실제로요. 지구가 이렇게 생겨 있어서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중력 위쪽을 봐. 그럼 얘는 여기를 봅니다. 근데 남극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위쪽을 봐. 그럼 이 새끼는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위라고 하는 위치가 왜 다 달라?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아래는 중력이 향하는 방향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아래 방향입니다. 그거의 반대 방향이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위를 결정한 게 중력의 힘입니다. 그러면 꼬맹아 우주로 가서 위를 봐. 그럼 어디를 볼까요? 다 다른 방향을 봅니다. 왜요? 거기 중력이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간단히 생각하고 있는 그 아래와 위라는 개념조차도 중력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어서 익숙해 있는 이 중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전체 생물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거냐?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통합과학의 1학기 내용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중 중력장이라고 하는 중력이 미치는 공간에서의 운동을 물리 파트에서 담당해서 설명하는 게 통과 내용인 것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게 방향, 위아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럼 꼬맹아,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이 섞여 있으면 가벼운 물질은 어디로? 위로. 무거운 물질은 어디로? 아래로 라고 하는 그 위아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 그것도 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것도 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벼운 게 위로 뜨지 않아요? 가벼운 게 아래로 가라앉는 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아, 물에서요? 네. 아, 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 동생 있는데 네. 이상한 거 배워요. 네, 물인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가벼운 애는 뜨고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 라고 하는 우리 밀도 차에 의해서 물질이 분리돼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거야? 중력이 있을 때만 밀도 차가 뜨고 가라앉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물질을 분리할 때 밀도 차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 불가능해. 불가능해. 무거운 애가 가라앉고 가벼운 애가 뜬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모든 행위는 중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이 끓어요. 물이 끓을 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 우주에 갑니다.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조차도 안 일어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든 현상은 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비커에다가요 물과 기름을 넣어요. 어떤 모양을 띄어요? 물과 기름을 넣으면 당연히 얘가 누굽니까? 물이고요. 얘가 누굽니까? 기름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지구의 중력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 우주에 가서 여기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상상 기출 문제입니다. 우주에 가서 물과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지구처럼 안 섞여? 층이 저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첫 번째, 섞이냐 안 섞이냐? 섞일까 안 섞일까? 섞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섞입니다. 섞인다와 섞이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건 극성이 결정합니다.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고요. 기름은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걸 이제 화학 시간에 가서 배울 건데. 그래서 실제로 물질이 섞인다 안 섞인다를 결정하는 건 밀도가 아닙니다. 밀도가 달라도 물질의 극성이 같으면 섞입니다. 밀도가 같아도 물질의 극성이 다르면 안 섞입니다. 실제로 기름은 무극성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이고 극성은 극성끼리만 섞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라 절대 안 섞입니다. 우주에 간다고 해서 극성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섞이진 않습니다. 근데 층상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네가 넣는 순서야. 네가 통에다 기름 먼저 넣고 나중에 물 넣잖아요? 그럼 기름이 밑에 깔려있고 물이 위로 갑니다. 그냥 넣는 순서대로야. 절대 섞이진 않아. 대신에 무겁다고 밑으로 가라앉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걸 설명하는 게 상상문제였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가 밀도 때문이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물질은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는 건 극성 차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라앉고 위로 뜨는 이성질은 중력이 만드는 겁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무거운 애가 아래로 반드시 가라앉는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있는 너네가 보고 있는 양초 그림 먼저 보고 갈게요. 양초 그림 보시면요. 양초가 몇 번입니까? 15번이랍니다. 자, 우리 실제로요. 양초가 타고 있는 그림을 지구에서 애들한테 양초가 타고 있을 때 모양 그려봐.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중력한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중력한테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초가 탈 때 모양 그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꽃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배운 나도 모르게 익숙한 그림이야. 왜요? 실제로 양초가 탈 때요. 여기에서 실제로 파라핀이라는 게 열에 의해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 그 액체 중에 일부는 흘러내리지만 일부는 심지를 타고 올라가. 일부가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 안은 더 뜨거워. 그러면 그 액체가 뭘로 바뀌니? 기체로 바뀌어. 그래서 실제로 타는 건 파라핀의 액체가 타는 게 아니고 기체로 바뀐 얘네들만 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불꽃이 여기까지 퍼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액체도 고체도 기체도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야.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입자는 뭐 중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잖아.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아래쪽에는 많고요. 위쪽에는 적은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아래쪽이 불룩하고 위쪽이 뾰족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중력 때문에 양초의 불꽃 모양이 아래쪽이 넙대대한 모양을 띠는 겁니다. 근데 우주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우주는 중력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초에 심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면 이 우주 공간에 산소는 충분히 있다고 칠게요. 불꽃의 모양이 어떨까요? 얘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체가 퍼지는 정도가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양이 퍼지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불꽃의 모양은 동그랗습니다. 근데 키자마자 꺼집니다. 산소가 충분한 우주 공간인데 양초의 불을 키자마자 바로 꺼집니다. 산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건 파라핀이라는 양초가 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비금속이니까 타면서 반드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기억나니?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공기에 그래서 무게보다 뭘까? 무거워요. 질소, 기체나 산소, 기체보다 얘가 무겁다. 그래서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되겠어?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공기에 있는 산소가 다시 들어와서 채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거운 애 가라앉고 그 빈자리를 산소가 와서 채우면서 이 안에 공기에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끊임없이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이산화탄소가 탔어.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겼어. 근데 얘가 무거우니까 가라앉겠니? 중력이 없다고. 그냥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생기자마자 자리를 비우지 않으니까 산소가 들어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얘 때문에 꺼집니다. 공기의 순환이 안 발생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충분히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대류라는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215번의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꽃의 모양은 동그랗고요. 그리고 불꽃은 불은 금방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은 자사에 또는 과거에 입시 문제들로 응용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토목고 기출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낯설 수 있는 게요. 어떤 문제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그림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 인공위성 문제가 있는 게 앞부분에는 210번, 211번, 뒤에도 또 하나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인데 아까 효빈이한테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평면이 아니고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 동그란 지구의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공을 수평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산의 높이가 20m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산의 높이가 20m인데 내가 이 공을 5의 빠르기로 던져?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얘 때문에. 수평으로 던지면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면서 아래로는 자유만 가는 거야. 근데 20m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려? 2초 걸리는 높이에서 던지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수평으로 5의 빠르기로 던지면 던진 위치로부터 10m 앞에 나가서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맞죠? 이렇게 풍선을 그려요. 근데 5가 아니고요. 50이라고 하는 빠른 속도로 던졌다고 쳐봐. 그러면 낙하하는데 똑같이 2초가 걸리지만 요번에는 10m가 아니고 100m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진다고요. 맞아요. 이걸 그려놓은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10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빵 하고 던진다고 치자. 그래서 빵 하고 던지면 얘가 수평으로 이만큼 날아갈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실제로 내 눈에는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는 이 곡률이 지구의 지표면의 곡률과 같으면 얘는 떨어지지 않고 무한히 지구 둘레를 뭐한다? 돈다. 이겁니다. 됐어? 이걸 알아내서 그걸 이용한 게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실제로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로 돼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곡률을 그릴 수 있는 수평 속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등속 원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실제로 72km/s입니다. 1초에 72km 가는 빠르기로 던지면 저게 인공위성이 됩니다. 우리 연준이 저 정도는 들리겠지. 1초에 72km 가는 빠르기. 저게 바로 나르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발사하는 거야. 그럼 지표면에 안 떨어져요. 류현진 오빠는 저렇게 던지겠지. 그러니까 유명하겠지. 뭐 이런 거죠. 알겠어? 그래서 옥상 가서 저 속도로 던지면 인공위성 하나 만든 거야. 이런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 속도보다 조금 빠르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작으면 결국은 가다가 쿵 떨어져. 조금 빠르게 던져도 조금 많이 가서 떨어져. 근데 인공위성 속도로 던지면 스치듯이 계속 돌아. 절대 떨어지진 않아. 근데 그거보다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던지면 이 새끼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가는 포물선 운동을 그립니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더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중력 때문에. 근데 더 빠르게 하면 여기까지 오는 요 순간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죠. 그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구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죠?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쏜 겁니다. 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10번, 21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봐.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마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210번 하나만 하죠. 자, 질량이 같은 폭탄을요, AB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폭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거기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물체의 질량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A가 크다? 그럴 수 없죠. 중력은 다 똑같습니다. 질량이 같으니까. 다 mg.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의 속력은요. 네, C가 가장 빠르게 던졌기 때문에 이 모습을 띄고 있는 겁니다. 자, 디귿. C는 연집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안 하니? 아닙니다. 이 새끼는요. 옆으로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면서 아래로 자유낙하 으악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요. 끊임없이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자유낙하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등속 운동, 자유낙하, 등속 운동, 자유낙하 이걸 끊임없이 하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211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 쏘는 그림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 정도로 나와요? 이건 기본 문제예요. 이게 기본 문제예요, 평가에. 자, 224번 보십시오. 그림과 같이 철수와 민수가 떨어지는 사과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민수는 사과를 자유낙하 시키고 그 다음에 철수는 그 사과를 맞추려면 철수가 총을 어느 방향으로 쏴야 사과를 맞출 수 있을까? 수평으로 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총알이라는 거 수평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총알이라는 건 빠르게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뿐 그냥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도 뭐합니까? 수평으로 등속운동을 가면서 수직으로는 똑같이 뭐합니까? 자유낙하면서 갑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우리 눈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걔 매순간 자유낙하 하면서 갑니다. 지구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떨어지고 있는 사과와 같은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져야 높이가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래로 쏘면 사과보다 총알이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과를 맞추려면 그냥 수평 방향으로 쏘셔야 된다. 왜? 수직으로 똑같이 자유낙할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는 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과 보는 방향이 살짝 다른 것들이 있어. 통합적 사고를 보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응하시라고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첫 번째 운동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냥 이제 너네가 중력당 안에서의 역학 중에 중력당 안의 역학이 그래서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야. 운동.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운동량, 충격량. 그대로가 다 통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드려볼게요. 됐죠? 그래서 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쏙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빨리 풀어. 이거까지만 풀고 시작. 20분 안에 해결해. 모기 새끼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